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 정보 플러스입니다. 땅속의 사과라고 불리는 감자는 칼륨이 풍부해서 이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감자를 고를 때는 단단하고 매끄러우면서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거나 녹색 빛깔이 도는 감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 곳곳에 있는 커피 전문점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커피 공화국이란 말이 실감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풍부한 단백질로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커피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커피의 시대인 요즘, 물 한 잔이 아닌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찾아와도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과 야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커피를 통해 하루의 시간을 연장한다는데요.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공기처럼 스며든 커피. 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으로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에 비해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10년 사이 6억 달러에서 약 43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커피 문화가 발달하면서 양질의 커피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맛,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커피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글로벌 뉴트리션 전문 기업으로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1996년 서울에 설립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뉴트리션 제품 및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직접 판매 기업으로서 현재 90여 개국 지사에서 전 세계 수많은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에 기반한 균형 잡힌 영양관리 제품과 스킨 앤 헤어 케어, 그리고 다양한 이너뷰티 제품까지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한 끼 식사에 영양을 담은 건강한 식사 7종을 주력으로 한 다양한 제품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이 동반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1:1 코칭으로 고객들이 올바른 영양관리를 선택하고 건강을 향한 더 나은 길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곳에서는 최근 현대인들의 기호식품 중 하나인 커피를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단백 아이스 커피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커피는 세계적으로 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섭취되는 음료인데요. 5잔 중에 1잔꼴로 아이스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는 밀레니얼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어느 한 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건강을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번 프로틴 커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 잔에 단 80kcal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단백 아이스 커피. 지방도 1g씩밖에 들어있지 않아 체중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다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의 소비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 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아태 지역의 3대 영양소 섭취 비중 평균이 탄수화물 44%, 단백질 35%, 지방 21%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50%, 단백질 27%, 지방 23%로 탄수화물이랑 지방의 섭취는 평균보다 웃돌고 단백질 섭취는 12개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한국인의 단백질 섭취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인 아이스커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단백 아이스 커피는 달걀 2개 분량과 같은 1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백질은 3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피부, 효소와 면역 체계를 모두 구성하는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데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끼니에 단백질이 꼭 포함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음료를 드실 때에도 단백질이 포함된 음료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단백 아이스 커피는 2가지 맛으로 취향에 따라 골라 마실 수 있다는데요. 이 커피 같은 경우 미디움 라이트 로스팅 원두를 사용해 바디감이 깊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으로 은은한 커피향에 고소한 맛을 지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커피는 커피향과 함께 풍부한 초콜릿 맛이 조화를 이루어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가끔 맛있고 기분 전환이 되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커피의 높은 칼로리 또 당 함량을 생각하면 살찌지 않을까, 몸에 해롭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건강한 음료를 마시자니 맛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하이프로테인 아이스 커피가 건강과 맛을 모두 갖춘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한 잔, 식후에 한 잔, 피곤해서 한 잔. 언젠가부터 커피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는 부담 없이 맛을 즐길 수 있는 고단백 아이스 커피로 나른한 오후의 활력을 충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현대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평소 드시는 일반 커피를 고단백 아이스 커피로 대체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대인들이 더욱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 제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질된 재료와 양념이 들어있는 밀키트는 조리법도 간단해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인 닭갈비 밀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식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어려워진 외식 대신에 집안에서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즐기며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는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데요. 특히 점점 발달하는 배달 서비스 덕분에 집에서 손쉽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다 조리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것을 넘어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집콕 쪽이 많다는데요. 이에 따라 밀키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밀키트는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구성해 제공하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밀키트 하나로 요리 초보자도 손쉽고 빠르게 맛있는 음식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평소 외식을 자주 했던 이인화 씨.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져 외식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데요. 이에 맛집 탐방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밀키트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재료들을 사가지고 손질해서 먹기에는 제가 좀 더 부담이 돼서 간편하고 배송도 빠르고 이제 종류도 다양한 밀키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아침에 배송된 밀키트를 꺼내 요리 준비에 나선 이인화 씨. 오늘 그녀가 할 요리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떤 음식 해 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춘천 닭갈비 해 먹을 거예요. 이인화 씨가 좋아하는 닭갈비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지만 밀키트를 준비하면 10에서 15분 만에 뚝딱 완성할 수 있다는데요. 손질하기 쉽게 돼 있는 닭고기와 매콤달콤한 소스, 그리고 양배추와 깻잎, 떡까지 준비돼 있어 한 번에 버무린 후 중불에 볶으면 요리 끝! 오동통한 통닭다리살과 향긋한 깻잎이 푸짐히 들어있어 둘이서 먹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은 후에는 남은 소스에 막국수 면사리를 비벼서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라고 하는데요.
보통 닭갈비 요리를 해 먹으려면 닭 손질부터 시작해서 소스까지 만들어서 많이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키트로 간편하게 먹으면은 이제 외식보다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 푸짐하고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직접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닭갈비 밀키트. 어떻게 개발돼 어떤 공정을 거쳐 우리 부엌으로 전달되는 걸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닭갈비 공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해썹 인증을 받은 공장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닭갈비 밀키트를 만든다는데요. 주재료인 닭 같은 경우 신선한 닭을 입고하여 수작업으로 일일이 닭발의 뼈를 발라내는 발골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양념에 잘 버무리고 포장한 후 금속 검출기를 거쳐 금속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외포장 작업을 한다는데요. 현재 춘천 닭갈비의 판매 배송 형태를 보면 개별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저희 밀키트는 어디서든 간편하게 한 번에 들고 이동이 가능하며 선물용으로도 적합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또한 일반 닭갈비 제품과 차별화하여 우동, 사리, 면이 아닌 춘천의 명물 중에 하나인 막국수면이 들어있어 기존 닭갈비 제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맛있는 춘천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닭갈비. 집에서 요리해 먹고 싶다면 누구나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닭갈비 밀키트로 훌륭한 한 끼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는 춘천 닭갈비 한 가지 제품만 출시한 상태지만 내년에 새로운 닭갈비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는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 중에 한 곳입니다. 예전보다 접근성이 좋아진 데다 무엇보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싱싱한 새우로 강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속초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휴가를 맞아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싶다면 강원도 속초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2시간 안팎으로 도착할 수 있는 속초. 볼거리와 먹거리 등 여행 코스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동해의 바닷가를 만나볼 수 있고 기암괴석의 절경을 이루는 설악산의 웅장한 자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대 전망대나 연금정 등 여러 가볼 만한 명소가 있고 속초에 위치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 냄새가 나는 전통 재래시장으로 오징어 순대와 부침개, 김밥 등 다양한 먹거리로 가득해 속초를 찾는다면 꼭 한 번은 찾아볼 만한 속초의 자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중앙시장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새우튀김과 새우강정으로 유명한 가게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곳의 음식을 맛보러 온 고객들로 북적이는데요. 탱글탱글한 새우에 튀김옷을 입혀 겉은 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새우튀김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되게 유명하고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와봤습니다. 새우튀김 맛있다고 와봤는데 진짜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튀김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웠어요. 맛있어요, 최고예요. 저희는 이제 왕새우랑 홍게튀김 이거 두 가지가 정말 인기 좋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왕새우튀김 껍질 다 벗긴 거, 손질이 다 된 게 정말 많이 나가는데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왕새우튀김 외에도 홍게튀김과 고구마튀김, 단호박튀김 등 다양한 튀김 요리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새우를 통째로 튀겨낸 뒤 매콤달콤한 수제 양념에 버무려낸 새우강정을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중독성 강한 새우강정은 이미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왕새우튀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로 손질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튀김집이면
깨끗한 기름에 튀김을 튀겨가지고 이 고소함만 남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가득한 속초에서 한결같은 맛으로 관광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으며 속초 대표 맛집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김인학 대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고마움을 나누고 싶다는데요. 특히 재능 기부 형식으로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처음에 뉴스에 생일에 살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을 깔고 생활했다는 여학생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매년 기부라는 걸 해보고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럴 바에는 고기를 줄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만 가르치면 되겠다 하는 마음에 재능 기부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리 비법을 전수받고자 찾아온 예비 창업자를 위해 성심성의껏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김인학 대표. 새우튀김을 만들 때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새우 손질 과정부터 이곳만의 특제 소스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새우가 노릇노릇하게 잘 익을 수 있도록 튀기는 노하우까지 세세하게 전수하여 이곳과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는데요. 새우 손질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배우고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사장님 항상 이제 정직하게 또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그걸 본받아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하다는 김인학 대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할 거라는데요. 일단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업종을 해가지고 조금 더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누구 때문에라는 원망보다는 누구 덕분에 조금 더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그런 말을 한마디 듣는 게 마지막 목표 같습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속초 새우튀김엔 새우강정 맛집. 앞으로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길 기대해 봅니다. 요즘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주로 소비했던 샐러드가 이제는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양이 풍부한 재료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배달해 주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폭되면서 그동안 다이어트 식단으로만 여겼던 샐러드를 한 끼 식사로 접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식업계에서도 샐러드 창업이 혼밥이나 간편식, 건강식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창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지역 내 유통되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이용해 소비자가 편하게 샐러드를 섭취할 수 있도록 문 앞까지 배송하는 샐러드 정기 배송 전문점을 론칭한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노동부 인증 AB사회적 기업으로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추구합니다. 지역 내 여러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네트워크를 통해 신선함을 담아내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일반적인 샐러드 카페가 아닙니다. 정기 배송 그리고 단체 주문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특성상 대부분의 지역이 한 개의 가맹점만으로도 충분히 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농가의 소득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건강한 끼니를,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일하는 운영 철학 아래 샐러드 정기 배송 사업을 하는 김용진, 김민선 대표. 회사 설립 초반에는 둘이서 새벽 3시부터 출근해 70개에 가까운 배송건을 직접 제조해 배송했지만 지금은 열정 넘치는 직원 6명이 모여 샐러드 맛에 대한 테스트도 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학생일 때 체육이랑 창업학을 전공했었는데
그래서인지 운동이랑 식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 또 보건소에서 영양 컨설팅과 당뇨 질환 식이 상담을 해오던 영양사 출신의 김민선 대표를 만나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샐러드 정기 배송을 사업화하였습니다. 샐러드는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가벼운 한 끼라는 공통된 생각을 바탕으로 지역 내 주민들이 한 끼를 건강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완성된 샐러드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샐러드는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한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진다는데요. 우선 잘 다듬어진 채소들을 3회 정도 깨끗하게 세척한다고 합니다. 그 후 탈수 과정을 거치고 꼼꼼하게 포장한 후 신속하게 배송한다는데요. 매일 아침 공수한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 그리고 영양도 맛도 좋은 메인 토핑과 토핑에 어울리는 소스까지 다양한 샐러드 메뉴로 구성돼 정기 배송 고객들은 질리지 않고 맛있게 샐러드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샐러드는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다 6가지 제철 과일과 채소를 기본 베이스로 다양한 메인 요리를 올려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과카몰리, 포크볼, 하와이안 포케, 리코타 그릭 요거트 등 다양한 메뉴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4번 비건 메뉴를 통해 고객님들께서 비건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지는 모든 드레싱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히야시 축하나 후무스 등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건강식을 고객님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건강과 체중 관리를 위해 하루 한 끼는 샐러드를 먹기로 정한 김민주 씨. 이에 지난달부터 주 5회 샐러드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집 앞에 배송 온 샐러드 메뉴는 바로 하와이안 포케 샐러드.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현미밥에 잘게 자른 신선한 연어와 토마토, 오이 등 갖가지 채소들을 얹어 덮밥처럼 먹는 메뉴로 든든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샐러드를 직접 준비하려고 하면 장 보러 가야 되고 또 씻어야 되고 또 이것들을 또 보관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고 생각보다 제가 먹는 것보다 상해서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근데 이렇게 좀 배송 서비스를 시키다 보니까 또 산지에서 나는 야채들을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고 또 메뉴로 이렇게 매일 다르게 조금 항상 변화를 주시다 보니까 좀 질리지 않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잘 서비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샐러드 정기 배송 고객들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정기 배송의 경우 고객층 연령대의 폭이 넓으며 정기 배송 문의가 시기 관리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 형태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당일 생산되어지는 샐러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에 맞춰 물품 구매 및 재고 관리가 수월하고 예약 시스템으로 단체 간식 주문을 받아 부가 수입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정기 배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전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나시면 창업을 시작하시는데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설에 샐러드를 정기 기부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도 가득해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은 샐러드. 이제는 샐러드 정기 배송을 통해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밤마다 다리가 붓고 저린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홍상민 원장과 함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하지정맥류가 뭡니까? 하지정맥류란 다리에 정맥혈이 정체돼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맥 내 판막이 고장나서 정맥이 상체로 다시 회수되지 못하고 다리에 정체됐을 때 생기는 다양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 선생님, 스튜어디스, 승무원 등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이 아닌 실핏줄이 보이는 경우도 하지 정맥류에 해당하나요? 예, 일단 실핏줄이 두드러져 보이는 하지 정맥류 분류가 있습니다. 거미양상 정맥류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뭐 실핏줄이 좀 두드러져 보인다고 해서 전부 다 판막이 고장났다고 볼 수는 없고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원인 혈관의 역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정맥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면 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땡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치됐을 때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부종이라든지 혈전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혈전증으로 인해서 피부 괴사나 궤양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다른 합병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혈류 개선제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스타킹을 착용해보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역류가 일정 시간 이상 높지 않으면 보존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존적 치료로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보존 치료에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역류 시간이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넘어서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해서 만약에 기준을 충분히 넘어서고 있다면 수술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 정맥류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통적 방식인 발거술이라는 수술적 제거 방식이 있습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혈관을 직접 이제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수술적 방식도 좀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고주파나 레이저 같은 미세 천공이나 미세 침습을 통한 첨단 치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치료에 비해서 훨씬 회복 기간도 짧고 환자분이 불편한 합병증도 적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선호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체 본드라든지 경화제 같은 또 다른 치료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딱히 뭐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환자분의 혈관의 상태라든지 동반 질환의 유무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치료를 했다고 해도 오래 서 있는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래 서 있는 일을 피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치료 전에 중증도에 따라서 스타킹을 짧게 신을 수도 있고 오래 신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 수술하신 분들은 치료를 했다고 해도 스타킹을 장기간 신도록 해야 됩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습니까? 예,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혈관에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수술했던 혈관이 재개통된다든지 아니면 수술은 했지만 남아있는 뿌리에서 신생혈관이 만들어져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을 한다면 다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가까운 클리닉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오래 서 있으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자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계속 서 있어야 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시고 하체를 좀 상체에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벼운 온수 마사지나 반신욕 같은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치아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대안으로 꼽히는 방법이 바로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는 잇몸뼈의 상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잇몸뼈가 부족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임플란트 뼈 이식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치아를 관리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노화되고 이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다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상실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 치아의 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이나 어눌한 발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아를 상실하면 이에 대한 대체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데요.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치아 상실이 발생된 부위에 인공치아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잇몸뼈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나사 모양의 티타늄 치근을 식립해 고정하고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고정력이 높고 저장 능력이 좋아 자연 치아만큼의 기능성 회복과 신비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고난이도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전 철저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해 식립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환자의 구강 및 치주 상태를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요. 특히 치아를 상실한 후 시간이 오래 흘렀거나 치주 질환으로 인해 잇몸뼈가 약해진 경우라면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제대로 유착되어야 강한 저장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뼈가 약하거나 부족하다면 염증에 쉽게 걸릴 강한 저자각에 견디지 못하고 탈락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견고한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는 잇몸뼈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를 받쳐줄 수 있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뼈 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요. 자신의 뼈나 인공뼈를 이용해 치아 주위 뼈를 회복해주는 방법으로서 임플란트 식립 전 뼈 이식을 통해 잇몸뼈를 보완한 후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뼈 이식제의 종류에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 있습니다. 먼저 자가골은 본인의 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적응력이 높으나 필요한 양이 많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종골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뼈라고 할 수 있는데 구조와 성분이 유사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환자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종골은 동물의 뼈로 단백질은 제거하고 뼈 성분만 뽑아서 사용하게 되며 합성골은 인공뼈로 결선 부분, 재생, 수복을 위해 사용되며 자가골이 부족한 경우에만 많이 사용됩니다. 한편 임플란트 수술 후 장기간 안정적인 임플란트 사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3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물론 양치질이나 치실, 치간칫솔 등을 이용해 구강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이갈이, 딱딱한 음식 섭취 등 안 좋은 습관은 임플란트의 파손이나 잇몸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를 상실해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치료에 앞서 뼈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물론 뼈가 충분하지 않다면 잇몸뼈를 충분히 재건한 뒤 임플란트를 식립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한결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임플란트는 턱뼈에 인공치아를 심는 치료로 턱뼈 성장이 모두 끝나는 17세 이후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얼굴 턱뼈 성장이 진행 중이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심장병, 신부전증 등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주의해야 하고요. 80대에도 가능하지만 신체적 나이보다는 건강 나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신체 건강 체크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 수술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까? 임플란트 뼈 이식 수술은 발치한 지 오래된 경우나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틀니를 장기간 착용한 경우나 치주 질환 등으로 잇몸이 약한 경우,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뼈의 흡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일 이식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 볼 수 있지만 뼈의 흡수가 심하여 많은 양의 뼈를 이식해야 한다면 이식을 먼저 진행한 후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잇몸뼈 이식 재료가 다양한 만큼 환자분의 잇몸뼈 양과 전체적인 잇몸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이식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뇨와 같이 전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감염증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수술 전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임플란트를 위해 치과를 선택할 때 전문적인 곳은 물론 합리적이면서도 정직한 곳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를 고려해 전문적인 치료를 진행하는지, 수술 후에도 사후 관리와 정기 검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요즘에는 장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개선해서 장 건강을 돕는 유산균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장 건강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렸다고 합니다. 장은 음식물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체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분포돼 신체 면역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데요. 이러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유해균이 늘어나 체내 면역 균형이 깨지고 신체 에너지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소 장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요. 인스턴트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는 물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인체의 총 세포수보다 많은 미생물이 군집을 이루고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관 내에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약물 대사 기능을 담당하고 장관 점막의 보호 기능을 유지해 줍니다. 또한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면역 조절 기능을 담당해서 많은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2003년 발효 화장품 개발을 시작으로 현대인들의 건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생명공학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현대인들의 소중한 장 건강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식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기능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는 물론 다양한 복합 유산균과 차세대 유산균인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넣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유해균의 활동과 증식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주고 유익균의 증식에 도움이 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촉진하여 장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식품은 엄선된 원료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특별한 균주 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 기능이 약해서 늘 아랫배가 묵직하고 더부룩한 사람이나 변비 설사가 심해 고민인 사람, 그리고 배변 후 잔병감으로 불쾌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충분한 물과 함께 씹지 않고 삼키면 되고, 특히 변비가 심할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속이 자주 좀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식품이 변비에도 좋고 장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좀 꾸준히 섭취해 보려고 합니다.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유산균 제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꼭 알아둬야 한다는데요. 유산균은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독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 환자나 면역 억제제 복용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유산균도 일반 세균처럼 작용해 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복용 중엔 항생제로 인해 유산균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어 2-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면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유산균 제품으로 장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윤복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식품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인간의 몸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유전자와 생명을 유지하는 미생물 유전자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포 유전자는 우리의 생명의 기본 단위를 몸을 구성하고 있고요. 또 미생물 유전자는 우리 인간의 질병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죠. 예, 세포 유전자는 우리 몸속에 100조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생물 유전자는 10배인 약 1000조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예, 장 건강이 인체 건강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히 장은 우리의 소화 기능, 대사 기능, 또 면역력 기능, 또 호르몬 기능, 또 정신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시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장 제품들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익균주를 사용하거나 단일균주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품을 개발한 제품들은, 장 제품들은 효능과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는 국가 출연기관의 균주들로 엄선하였고, 특히 공동 연구과제를 통해서 특허라든가 논문을 통해서 균주의 효능과 균주의 기능들이 보장이 되는 이런 균주들로 통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 제품, 또 대장 제품, 면역 제품들로 구분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특성상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 또 유산균의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 또 유산균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인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만든 복합 미생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미생물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소화를 돕거나 또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면역력을 유지시키거나 호르몬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장 건강의 핵심적인 물질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유산균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19의 어떤 위험성이 계속 확산되고 또 지속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면역력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그 미생물이라든가 유산균 식품들을 통한 개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래의 어떤 전 세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상품들이 개발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척추 질환하면 과거에는 노년층을 괴롭히는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요즘에는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곳인 척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그리고 요추와 천추, 미추 등 33개의 뼈로 구성돼 신체를 지지하고 평형을 유지하며 척수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신체 전반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척추에 통증이 발생하면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요. 최근 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하고 오랜 시간 앉아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연령과 관계없이 나타나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은 다양하다는데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탈출된 것으로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세가 악화돼 대소변 기능 장애나 하지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환자의 걸음걸이부터 시작해 반사작용 등의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허벅지 뒤와 종아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까치발을 못하면 천추 1번 신경에 이상을 의심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학적 검사는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척수 조영술 등이 해당됩니다. 잘 알려진 MRI의 경우 척추뼈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육, 인대 등의 연부 조직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진단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라 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요법, 체외 충격파 등 비수술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체외 충격파는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음파를 가해 혈관의 제형성을 돕고 힘줄과 주변 조직을 자극시켜 활성화해 통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우선 제일 큰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며 마취나 절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충격파 치료 시 통증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으나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주사치료나 물리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리 통증 치료 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 후에는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척추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척추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나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불안정한 자세와 하중을 증가시키는 갑작스러운 동작은 디스크 재발에 매우 위험한 요인이므로 바른 자세와 동작에 유념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허리 통증.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찾아가 내게 맞는 비수술적 치료로 허리 통증을 완화하길 바랍니다. 이인규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외에 또 어떤 허리 질환이 있습니까? 우선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맞물려야 하는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면서 신경을 눌러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으로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 증상을 유발을 시키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증상이 악화가 완화가 반복되면서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에 서서히 진행되다가 외상이 발생하면 급속히 악화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 외에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가 있을까요? 열을 이용해 근육을 풀어주는 초음파 치료를 있습니다. 피부 아래 5cm 깊이까지 열을 전달해서 깊은 곳의 근육과 인대, 관절 부위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파 치료는 낮은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근육 섬유를 자극해 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 요통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견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허리 통증으로 인한 질환 중에서도 특히 허리 디스크 경우에는 초기에 통증이 별로 없어서 대응 치료가 미흡하기가 쉽습니다.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미미한 통증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선글라스의 렌즈 색깔이 짙을수록 자외선을 더 잘 막아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렌즈 색깔이 너무 짙으면 렌즈를 통과하는 가시광선의 양이 줄어들면서 착용자의 동공을 커지게 해서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렌즈의 농도는 75에서 80% 정도가 적당하고 렌즈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30% 이상 돼야 눈부심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